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위탁으로 해서 돈 벌 수 있어요? 네, 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돈 벌 수 있어요?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스마트스토어 입점을 했어요. 네. 돈을 벌고 싶긴 해요. 네. 근데 리스크는 지고 싶지 않아요. 네. 그때 대표님을 찾아가요. 네. 뭐라고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일단 상품을 등록하세요. 상품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네.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을 하고요. 네. 통신 판매업을 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도매국 도매매에 들어가서 네. 이제 내가 올려보고 싶은 상품을 아무거나 찝어가지고요. 네. 스마트 스토어에 하나 올려보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보고 올렸어요. 예. 올렸는데 이게 몇 페이지 있는지도 모르고 예. 이게 과연 주문이 들어올까? 왜냐하면 최저가 있는 상품들도 많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고객 선택을 받고 판매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한 개에 올려서는 절대 안 팔려요. 그래서 한 개에서 10개, 100개 정도 올려보면서 일단은 이 등록하는 것 자체에 뇌가 쓰이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자동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고 나서 네. 그 뒤에 어떻게 팔지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상품 등록할 때 저도 처음 등록할 때 3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예. 너무 어려운데 이걸 빨리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빨리 등록하는 방법은 많이 하면 빨리 할 수 있죠. 계속 그냥 팔릴지 안 팔릴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일단 등록부터 하자. 네. 근데 일단 가이드라인은 이제 많은 유튜버 분들이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가이드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상품명을 적을 때는 50자 밑으로 적고요. 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스토어 SEO, 네이버 SEO를 지켜가지고 대표 이미지 사이즈는 1000픽셀, 1000픽셀 지켜서 올리고 상세 페이지도 가로 860픽셀 이미지로 잘라서 올리고 속성 꼼꼼하게 체크하고요. 그리고 검색 설정에 태그도 10개 꽉꽉 채워가지고 상품을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1000 곱하기 1000 픽셀은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그 이미지는 이제 컴퓨터 화면이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이제 그 마우스 우클릭 하셔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하신 다음에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네. 그 무료예요? 네, 무료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미지 사이즈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네이버가 권장하는 사이즈는 1000픽셀, 1000픽셀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맞추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상세 페이지도 등록하실 때 그 사이즈를 맞추시나요? 네, 다 맞추고 있습니다. 상품 등록을 짧은 시간에 올릴 수 있는 걸 연습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100개 정도 올렸어요. 눈 감고도 마우스 우클릭해서 다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러면은 이제 키워드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왜냐면 이제 계속해서 상품명을 적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품명을 적으면서 이 상품명에 뭐가 들어갔는지 구경도 했을 거고 대표 이미지는 어떤 게 사람들이 잘 이제 많이 만드는 스타일이구나 라도 익혔을 거고 상세 페이지도 잘 만든 거 못 만든 거를 보는 눈이 이제 조금 생겼을 거예요. 맞아요.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카테고리도 안 정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걸 팔지 모를 때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좋아하는 거 팔으라고 하거든요.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동물 용품 파시고요. 캠핑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캠핑 용품 팔아보시고요. 그러면 반려용품으로 한번 예를 들어줄 수 있으신가요? 네. 반려용품으로 해보면 생활건강, 반려동물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키워드들이 탑 500이 나오거든요. 그럼 1등부터 이 데이터가 내가 나중에 팔았을 때 유의미한 어떤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 유산균이라고 하면 검색어 트렌드를 한번 가시고요. 여기서 유산균을 검색해 주시는 거예요. 기간은 전체, 월간으로 하면 이 강아지 유산균 키워드에 어떤 시장 파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6년에는 비해 지금 2022년 거의 뭐 한 10배 가까이 성장을 한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주식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미 지금 어느 정도 상투를 잡은 것 같다. 그런 제품은 좀 버리는 게 낫고요. 봤을 때 내가 한 중간 지점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저는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강아지 유산균은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상투를 잡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이 그래프 평균선을 봤을 때는.
그럼 우상향하고 있는 게 좋겠네요. 맞죠. 계속 성장할 것 같은 산업에. 예, 맞습니다. 이미 피크를 한번 찍고 내려온 상품은 아마도 이미 경쟁자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피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이런 걸 여기서 딱 보셨을 때도 강아지 유산균 같은 경우는 한 번 먹으면은 두 번, 세 번 먹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캣타워 같은 경우에는 객단가 하나 팔 때 비싸게 팔 수는 있지만 두 번, 세 번 사는 제품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것까지 저는 조금 고려를 하거든요. 재구매가 가능한지. 재구매 여부까지. 네네. 그래서 고양이 모래, 이건 이제 고양이 이제 화장실에 그 똥 싸면은 그 이제 약간 뭐 똥 화장실에 이제 설치해주는 건데 네. 이런 것도 재구매 가능하고요. 수제 간식도 재구매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것도 한번. 수제 간식은 계속 커질 것 같긴 한데. 맞죠. 반려동물이 많아질수록. 맞죠. 그리고 점점 인간처럼 잘 대해주니까. 맞아요. 보면은 대표님 말씀처럼 평균선을 보면은 어느 정도 계속 상장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게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질 것 같진 않거든요. 맞아요. 이런 거를 저는 엑셀에다가 다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강아지 유산균. 그래서 어떤 여기다가 추세. 아까 급상승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이건 조금 완만한 상승. 강아지 수제 간식. 이 창도 보이는 걸까요? 네. 이런 데이터를 저는 지금은 예시를 통해서 두 개만 이렇게 뽑아서 보여드리는데 네. 여기서 이거 이제 100개, 200개 다 뒤져봅니다. 제가 많이 뒤져보시네요. 네네네. 그렇게 좀 추세를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보는 거를 일단은 이게 상품 등록을 이미 좀 적응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이런 걸 습관화를 시켜두시는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 다음에는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근데 저렇게 트렌드가 좋고 물건이 재구매 되더라도 경쟁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초보자가 들어가서 될까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판단하나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작은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매출이 나는 시장에서 1등을 하는 것보다 1억짜리 시장에 들어가서 꼴등에서 100만 원 버는 게 낫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큰 시장을 저는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게 계속해서 셀러 활동을 하다 보면은 어떤 빈틈이 보이고 그 내가 어떤 발견한 우연치 않은 어떤 기회를 통해서 잡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를 최대한 10분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용품을 파는 것보다는 반려동물에서 싸우는 게 낫다. 저도 동의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이제 데이터를 뽑는 이유고요. 그래서 강아지 수제 간식을 쳤을 때 저는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내가 1페이지 이 위치에 있을 때 몇 개를 팔 수 있을까? 1페이지 중반에 있을 때는 몇 개를 팔까? 1페이지 하단에 있을 때는 몇 개를 팔까라고 역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몇 개 팔리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기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눌러보실래요? 3일에 175건 정도 판매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1페이지 상위 그룹 강아지 수제 간식 175개 팔았어요. 데이터를 만드시네요. 예. 그럼 중반에 한 10등은 몇 개를 팔까 궁금하잖아요. 12개 정도 팔고요. 아마 이게 순위가 꼭 많이 판다고 해서 1등이 있고 그건 아니고 중간에 뒤죽박죽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 군데를 한번 보시면서 데이터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맨 밑에 가서 1페이지 하위 그룹. 그 내가 상품 등록했을 때 비벼 볼 만한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거네요. 예. 너무 1페이지 하위도 예를 들어 뭐 한 500개씩 팔고 있다, 300개씩 팔고 있다. 그런 데가 잘 없긴 하지만 그러면은 내가 사실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역으로 나도 그만큼 팔아야지 네이버에서 거기에 위치를 시켜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너무 빡센 키워드는 조금 초보자 입장에서 어려우니까 피하고 대신에 내가 3일에 10개는 팔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분들도 수제 간식으로는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편이네요. 예, 그렇죠. 이게 아마
제품의 어떤 단가가 낮아서 수량이 좀 많이 잡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데는 3일에 하나 팔기도 하고 평균을 10개. 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매출을 사실 역으로 계산을 해봅니다. 보시면은 하나에 3,800원이라 되게 싼데 네. 보통 무료 배송을 뭐 3만 원, 2만 원 이렇게 걸어놨을 거거든요. 네. 그럼 소비자 심리상 이 옵션 몇 개 하면은 금방 2만 원, 3만 원 되니까 네. 요거를 맞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가설을 제가 이제 세웁니다. 네. 그러면 3만 원을 굳이 안 채우더라도 평균 2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175 이제 여기서 이 판매 건수는 이 한 스토어에서 10개를 사도 한 번에 사면은 한 건으로 잡히기 때문에 네. 이 전체적 그 한 번 살 때 매출을 네. 예, 생각을 해서 해주시는 게 좋고 생각을 역으로 해보면 이게 3일 판매건이었고요. 그래서 한 번에 팔 때 2만 원을 판다고 치고 3일 나누면 하루에 116만 원어치 정도 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판매가 많이 되네요. 네, 생각보다 많이 되네요. 이런 거는 근데 직접 엑셀로 안 하고 예.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판다랭크나 이렇게는 잘 안 돼 있고 좀 수기로 써야 되지 눈으로 보일 수 있나 보네요. 그런 게 아마 있긴 할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해야지 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직접 하면서. 예. 이 프로그램도 이게 요즘엔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옛날에는 다 F12 눌러가지고 이렇게 막 무식하게 보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적어야지 기억에 남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6만 원, 6만 원, 110만 원 이렇게 팔고 이거를 30 곱해주면 한 달 매출이 이 상품으로 상품 하나로 3,500만 원. 요 정도 팔 수 있겠다. 만약에 이런 강아지 수제 간식이 예. 그 분포가 이렇게 돼 있으면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들어갈 만 하시나요? 아니면 이거보다 좀 더 다른 키워드를 찾아서 들어가실까요? 요 정도면 사실 들어갈 만 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직접 제조를 하지 않는 이상 마진이 높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단가도 좀 싸긴 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 예로 봤을 때는 좀 보류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정말 괜찮은 상품이 만약에 있어요. 네. 뭐 캠핑 의자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캠핑 의자가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를 위탁으로 하게 되면 네. 도매매나 도매국이나 도매매를 통해서 하면 마진이 작을 수밖에 없는데 네. 대표님 어떻게 마진을 좀 높여서 판매할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유료 강의에서만 말씀드리는 건데 네. 저는 사실 뭐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캠핑 의자 제조 키워드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뭐 의자 주문 제작 나오잖아요. 네. 이런데 그냥 다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하시나요? 전화해서 저는 제가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 이제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매출 어느 정도 나옵니다. 이 제품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제가 받아서 판매하고 싶은데 혹시 공급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일단은 문자로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 한번 보내봐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보내드립니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초보자분들은 매출이 높지 않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이 패기, 열정, 의지만 보여줘도 여기 제조사 사장님들도 어차피 판매하면 좋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 설득이 돼요. 저는 한 90% 정도는 전화하면은 되게 좋게 제가 거기를 나중에 선택을 안 했다 뿐이지 공급은 다 해준다고 했었어요. 와. 제가 매출이 높지 않았을 때도. 마진이 그 공급사에서 주면 좀 어떤 편인가요? 일단은 저는 40% 이상 제가 마진을 책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도 오퍼를 하지만 네. 거기서도 이제 나중에 가격을 어느 정도에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네. 그게 안 맞으면 또 거래를 안 합니다. 그러면 10,000원으로 쇼핑몰에 판매하고 있으면 그래도 6,000원 정도는 받으시는 거네요. 적어도 5,000원, 6,000원에서는 제가 가지고 와야지 그래도 조금 판매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하나 이제 저희가 옵션으로 붙이는 거는 제조사에서 직접 발송을 해달라. 거기까지 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다 위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전부 위탁으로 하고 근데 위탁하다가 사입으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가요? 이제 캠핑용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반려동물 카테고리랑 캠핑용품 판매하고 있는데 캠핑용품은 다 위탁으로 하고 있고요. 와, 그러면 위탁을 하는 게 좋겠네요. 사입을 할 이유는 없네요. 맞죠. 사입을 하면 돈 묶이게 되고 재고 가지게 되고 포장해야 되는데 위탁하면 택배비만 주면 되니까. 네네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위탁으로만 할 예정이신가요?
저도 이제 추후의 계획은 이제 브랜드 상품을 좀 기획을 해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 때는 제가 이제 직접 제조 사입을 하겠지만 그 전에는 위탁으로 계속 조금 안전하게 리스크 없이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초보자가 처음에는 닭등에서 상품 등록을 진짜 몇 분 만에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트렌드를 확인하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상품 찾아서 내가 비빌만 한 건지 봤다. 그러면 뭐 1페이지 중간 정도에 들어오는 상품이 하루에 한두 개 정도 팔린다. 그러면 그 상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상품을 등록했는데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일단 하루에 한두 개라도 팔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지인 구매를 지인을 통해서. 그럼 지인이라고 하면 그냥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 부탁해가지고 사실 리뷰를 처음에 리뷰 0개랑 1개랑 2개는 완전히 천차만별이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1개, 2개는 내가 이 상품을 좀 팔고 싶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으면은 지인을 통해서라도 하나, 2개씩은 무조건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 지인들 구매하게 되면 상품을 등록하고 지인 구매하면 뭔가 순위가 올라가요? 예. 이게 구매가 돼서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리뷰가 쌓여서 올라간 거예요? 2개 다 있습니다, 점수가. 그 점수가 다 큰가요? 저는 되게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지인들이나 주위 사람을 통해서 리뷰를 쌓고 구매가 됐는데 한 3페이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올리나요? 그렇게 큰 키워드가 아닌 경우면은 올리자마자 최신성 점수를 받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지인이 바로 구매해주면 2페이지까지는 잘 올라오거든요. 2페이지까지는? 네네. 거기서 이제 상세 페이지랑 이제 구매 어쨌든 2페이지만 돼도 유입은 조금씩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데서 거기다가 이제 광고는 그냥 최저 금액으로 걸어놓기만 해도 하루에 한두 명 혹은 그 이상은 들어오니까 거기서 구매 전환을 노리는 수가 있죠.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만드시나요? 상세 페이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미리 캔버스로 만들고 있고요.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네네. 사진은 직접 찍진 않으시고? 네. 그러면 위탁으로 하면 도매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를 잘 활용하고 가공하시는 편인가요? 맨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사를 통해서 물건을 가지고 온다고 치면은 거기서 이미 어느 정도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요청을 해가지고 달라고 하면 다 주시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재가공하고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이 상품으로 좀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제조사 그 공장까지 직접 방문해가지고 인사드리고 사진도 제가 직접 찍어 오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도매 사이트에서 있는 이미지랑은 다를 차별성이 있긴 하겠네요. 네네네. 그러면 클릭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대표 이미지나 썸네일을 잘 만들어서 클릭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노하우도 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저는 무조건 사람을 넣습니다. 사람?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사람이 인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대표 이미지들이 고객 입장에서는 착 내려갈 텐데 거기서 사람의 손이라든가 어떤 아기의 웃음, 뭐 강아지 혹은 어떤 친절해 보이는 사람의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은 눈이 한 번 더 간다고 하더라고요. 갈 것 같아요. 네네. 그냥 상품만 있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그 컨셉을 이용해서 사실 저는 이제 제조사 사장님하고 저하고는 다 아빠랑 아들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이미지 그 제품을 들고 있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우리 아빠가 만든 뭐 아들이 팝니다. 이렇게 저는 컨셉을 잡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냥 이제 컨셉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최대한 좀 사람 냄새 나게 대표 이미지에서는 제가 상품을 들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되시니까 또 이렇게 클릭을 받으시니까. 그러면 쇼핑몰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뭔가 단기간에 매출을 올리고 싶은데 지금 알려주신 분들은 알려주신 방법은 시간도 걸리고 뭔가 나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되나요? 아니면 좀 단기간에 뭔가 매출을 만드는 노하우도 있을까요? 단기간에 매출을 만들고 싶으면 사실 정말 어떤 하이 리턴을 원하면은 하이 리스크를 겪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방법을 하나 이제 추천을 드리자면 11번가나 예를 들어 수제 간식을 판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11번가나 위메포에서 수제 간식 잘 나가는 거를 쳐봅니다. 그럼 거기서 이미 잘 나가는 브랜드 제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겠죠. 저는 그럼 그런 거를 네이버에다가 가지고 마진을 붙여서 올려도 판매가 된다고. 근데 그분들은 네이버에 안 팔고 있는 건가요? 판매를 할 수도 있죠. 근데 키워드가 완전히 같지 않기 때문에 맞네요. 틈새적으로 저희가 비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세일 전략이네요. 네네네.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 팔리긴 무조건 팔리거든요. 대신에 하이 리스크. 그분들이 내리라 하면 내려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 기분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용 증명을 받든지. 네. 근데 사업하면 뭐 그 정도는 네, 리스크는 감당해야죠. 예, 근데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그것도 부담이니까. 무서울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오늘 등록해서 이틀, 3일 뒤에 무조건 팔리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상품명은 그 11번가랑 유입해서 잘 팔리고 있는 거랑 좀 다르게 하면 브랜드도 그거 쓰면 안 되겠네요? 브랜드는 써야죠. 브랜드를 써야지. 예. 일단은 그걸로 검색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네네네. 그것도 나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해서 하면은 무조건 팔 수는 있습니다. 지금 쇼핑몰 하신 지는 한 얼마 정도 경력이 되시나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쇼핑몰 하시면서 좀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한 개씩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쇼핑몰 하면서 느꼈던 점들. 왜냐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대부분 쇼핑몰 입문한 지가 한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안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그 3년 정도의 경험치를 본 선배를 볼 기회가 없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쇼핑몰에 대해서. 일단은 이 유리 천장이 없다는 거. 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제 급여가 정해져 있고 어떤 인센티브도 정해져 있는데 쇼핑몰은 사실 한 번 터지면은 이게 그냥 누군가의 연봉이 한 달에 벌릴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누군가의 시급도 못 볼 수도 있어요. 한 달 동안. 진짜 정답 맞아요. 네, 그게 단점이자 장점인데, 근데 단점을 보기에는 장점이 너무 커가지고 저는 그 장점을 보시기에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이 안 나오셔서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냥 유튜브 보면 뭐 월 1,000만 원, 월 2,000만 원 쉽게 버는 것 같아서 입문했는데 한 3, 4개월 하다가 생각보다 잘 안 되네. 나랑 안 맞네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좀 그분들이 지속할 수 있게끔 뭔가 조언이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유튜브만을 통해서 시작을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정보의 한계는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의도 촬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수강도 하시고 수강을 통해서 결과도 만들어내시고 하기 때문에 내가 유튜브에서 들은 정보도 충분하지만 이걸로 시작할 어떤 동기가 이제 동기가 생기지 않고 어떤 용기가 안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냥 과감하게 강의 같은 거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서는 이제 유튜브에서는 말하지 못할 이제 좋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를 듣고 그리고 돈도 이미 박았으니까 이제 시작할 동기가 충분히 생겨요. 이게 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일단 돈을 써야지 사람의 뇌가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유튜브 공짜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료를 내가 뽑아야 된다 생각을 하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시작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유료 강의 한번 눈 딱 감고 결제해서 들어보고 시작하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진짜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거에 대해서 돈을 좀 아끼는 편이었어요, 사실. 예전에는.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인원도 3명이니까 야, 우리 3명이서 어떻게 비비면 되겠지. 뭐 시간으로 녹여가지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정말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사실 강의에도 저희도 뭐 수백 수천만 원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배우고 거기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꼭 이제 배우는 것은 이제 꼭 한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구독자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마 시작이 가장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사업자 등록증도 아직 안 낸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제 부업으로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는 정말 추천을 드려요. 꼭 이 쇼핑몰로 이 업을 삼아 가지고 이 남은 여생을 살진 않더라도 그래도 한번 내가 판매자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는 인생에서 정말 큰 경험이거든요. 내가 누군가한테 물건도 한번 팔아보고 혹은 뭐 꼭 제품이 아니더라도 블로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쇼핑몰을 시작을 하면서 체험을 할 수 있고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여러분의 어떤 인생에 앞으로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꼭 이걸로 1,000만 원, 1억, 뭐 10억을 벌진 못하더라도 인생에 큰 어떤 교훈이나 어떤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꼭 한번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